안녕하세요, 표양중입니다. 어색해요. 저도 지금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오늘은 다소 민감할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다가 좀 내용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불편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즘 그런 메갈이라든지 또는 남혐, 여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패션이라는 분야에서의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그 남자들이 들어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그 내용에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패션이랑 페미니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페미니즘은 1900년 초반에 등장했던 새로운 일종의 사회운동이었어요. 100년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회운동 중 하나인데, 덕분에 요즘 굉장히 이제 많이 뜨겁잖아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이 여성과 남성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현대 사회 남성들이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남성이고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또 이 남자들이 모르는 시각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페미니즘에 대한 운동이 활발한 거겠죠. 자, 일단 제가 1900년대 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패션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거는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때와 더불어서 여성의 패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질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시발점? 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느냐? 코르셋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성들의 의복은 허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졸라맨,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치마폭이 풍성한 그런 드레스들을 많이 입었었는데, 그 드레스를 입으려면 코르셋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풍만하게 하고 엉덩이가 또 함께 부각이 되고, 반면에 허리는 굉장히 잘록하게, 그런 여성의 몸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코르셋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그 코르셋이 사라졌습니다. 드레스의 허리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실루엣으로 보면은 허리가 어디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단발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단발머리가. 그 전에는 거의 여성들의 거의 대다수가 긴 머리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발머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스커트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발목을 덮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발목을 점점 보이고 종아리도 보이고, 미니 스커트는 이제 훨씬 더 그 이후에 등장한 의류인데, 그 전까지는 여자가 다리를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으로 쇼킹한 일이었죠.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화장은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왕족, 귀족 이런 분들은 화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평민층, 일반 계급사회였잖아요. 평민층에는 화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는 아니었어요. 거의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게 1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종전 후에는 화장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1차 대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때문이었어요. 왜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냐? 생각해보면 지극히 간단한 원리예요. 전쟁이니까 남자들이 전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다 여잔 거야. 아니면 아이 또는 노인. 이 생계를 꾸려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죠. 그전에는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없으니까 해야지. 트럭도 몰고 오토바이 타면서 우편 배달도 하고, 또는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운 치마를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옷이 점점점 활동하기 편하도록 실용적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바지를 입고요, 짧은 치마를 입고요, 험한 일을 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옷들을 입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여성들을 위한 뭐 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플래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100% 여자였어요. 플래퍼족이라는 게. 이 플래퍼족은 그런 옷차림을 선호를 하면서 조금 더 행동적으로 과감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요. 그리고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게 유행했던 게 칵테일이에요. 칵테일을 엄청 먹었습니다. 완전 개깔라 되듯이 먹었어.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가 재즈였어요. 재즈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재즈를 들으면서 막 춤을 추고, 재즈에 춤추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대요. 결정적으로 플래퍼족들이 남자들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담하게 행동했었어요. 그 전에는, 전쟁 전에는 아주 순종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를 다닐 때도 남자가 항상 보호자로서 동행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랬었어요. 또 하나, 미국에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헐리우드 배우들을 일반 미디어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접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라디오라던가 또는 신문, 잡지, 항상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왔었어. 그때 당시에 플래퍼족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옷차림을 따라하고 그들의 스타일을 흉내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패션 잡지라고 하면은 보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이 보그라는 잡지도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 인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보그라는 잡지를 찍어낼 때에도 인쇄 비용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니까 뭐 일반 사람들도 쉽게 책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 패션이라는 분야가 상류층의 전유물에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여성이 완벽하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의 어머니 세대와는 조금은 다른 거죠. 남편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와 동시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왜? 여성들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니까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전에 없던 직업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때 산업화가 가속화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 패션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뭐 계층에 따라 입는 옷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패션이라는 게 어떤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당연히 전쟁 때문에 이제 물자 공급이 부족하니까 패션이 좀 더 심플해진 경향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물려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자 공급 부족, 그리고 일자리가 다양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불필요한 장식이 없어야 되고, 단순해야 된다. 오래 입을 수 있어야 되고, 험한 일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물리게 된 거죠. 자, 이걸 두고 패션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용어가 나오죠. 레디 투 웨어, 기성복이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여성의 뭔가 이 역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커지게 됐어요. 신여성이 된 거예요. 모든 산업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패션이 발전하고 여성들의 입지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패션이라는 거는요, 사회를 반영합니다. 특히 1차 대전 이후, 종전 후의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로 이 패션 역시 남성 중심에서 여성 또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유명했던 디자이너가 딱 2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코 샤넬 여사님, 그리고 폴 푸아레라는 디자이너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여성의 그런 코르셋을 해방시키고 여성 패션에 있어서 엄청나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코코 샤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신 분이 바로 폴 푸아레예요. 이분은 드레스를 만들던 디자이너였는데 요즘에도 등장해요. 이 엠파이어 라인이라고 하는 드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집니다. 코스 같은 브랜드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선이 없어.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좀 보이시하게 보이게끔 했었다라고 해요. 날씬한데 보이시한 느낌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성의 옥죄는 듯한 그런 기존의 복식을 많이 파괴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플랫하게 보이게끔 원했대요. 그러려면은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없게끔 보이게끔 하기 위한 속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보정 속옷이 또 나오게 됩니다. 폴 푸아레라는 디자이너가 후대에 나와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역시 여성의 고전적인 코르셋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코코 샤넬이 여성이 속옷조차 필요 없는 스타일을 선보이게 되죠.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옷을 여성화 시킨 트위드 재킷이라던가 바지를 만든다던가 셔츠를 만든다던가, 물론 드레스라든지 그런 우아한 스타일을 계속해서 디자인을 하고 만들긴 했었습니다만, 코르셋도 필요 없어, 폴 푸아레가 했던 것처럼 가슴을 납작하게 만들 그런 속옷도 필요 없어. 이 코코 샤넬이 만든 스타일은 지금 현재의 샤넬의 모티브가 되는, 따져보면은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해요. 패션계의 사람들이 샤넬을 두고 화려하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우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레강스하다고.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그와 동시에 약간은 절대적이기도 해요. 이거는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여성이 남성을 볼 때, 또는 동성끼리 마주 볼 때 동의표를 던지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페미니즘, 요즘 시대에 말하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아름다움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페미니즘이라는 정의가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요즘에 현대의 페미니즘을 좀 볼게요. 몇 년 전부터 패션계에도 엄청난 페미니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훨씬 이전 과거에도 있었어요. 1960년대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디올이 있어요. 크리스찬 디올. 2017 SS 컬렉션 때 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컬렉션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티셔츠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냐, We should all be feminist 라는 그런 문구 티셔츠, 이게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모델이 막 걸어 나온 거죠. 와,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패션 에디터였기 때문에 그때 컬렉션을 보면서 와, 이거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페미니스트다 아니다, 뭔가 선을 긋고 한다라기보다는 패션계에서 그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좀 놀라웠던 거죠, 사실은. 왜? 저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착용을 했었습니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런웨이는 보그랑 하퍼스 바자의 1968년도 커버를 콜라주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얼마 전에 청담동에 있는 디올 매장에도 그게 전체 도배가 다 됐었죠. 이게 뭐냐면 1968년에 파리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68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마르크 보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그 여성복의 햄라인을 엄청 길게 만든, 그리고 엉덩이를 덮는 이 부분들도 엄청나게 길게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 68 운동을 했던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더라고 해요. 그녀가 미니스커트를 지지하는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디올 매장 앞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피켓 시위를. 그때 당시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게 We should be all be feminist 슬로건을 건 컬렉션이었어요. 이게 뭔가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페미니즘과는 정의가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도 뭐 탈코르셋이 어쩌고 약간 옷을 남자처럼 입고 여성들에게 여성성을 막 부여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느낌 되게 다르잖아요. 미니스커트를 지지하는 플랜카드를 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컬렉션을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제가 불어를 잘 못해서 논인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다, NO 이렇게 외치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이게 한때 유행했던 미투 운동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지지하는 그런 의미죠. 부당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제 NO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또 강조한 스웨터도 만들어서 이 컬렉션 때는
남성 슈트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테일러링이 가미된 그런 옷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샤넬도 있었어요. 샤넬은 2015년도 SS 컬렉션, 이때도 엄청나게 이슈였습니다. 그 그랑팔레에서 쇼를 했었고 막 모델들이 단체로 막 이렇게 나오면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듯한 그런 런웨이였거든요. 칼 라거펠트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페미니스트였다, 엄청나게 그런 운동을 활발히 하는 분이셔서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이지만 페미니스트의 그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성인데 여성 컬렉션을 발표를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성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그런 지위나 뭐 어떤 복식 또는 사회적인 위상 이런 게 남자들 못지않게 그냥 동등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에서 이런 페미니즘적인 컬렉션을 발표를 해서 과연 이게 많이 팔렸는가? 분명히 이런 운동에 대해서 등을 돌린 고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출의 어떤 상승과 이런 걸 상관없이 이런 럭셔리 하우스의 브랜드가 이런 의미를 담은 컬렉션을 발표를 하는 거는 물론 제품을 많이 팔면 좋긴 하겠죠. 매출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하우스 브랜드의 목소리를 통해서 패션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대 거물 브랜드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모든 패션계에 있는 관계자 브랜드들이 그 눈치를 보게 돼요. 되게 웃긴 일이에요. 눈치를 봐. 흐름이 많이 바뀝니다. 이런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깡마른 모델들을 기용을 했던 뭐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물러나고 디자이너들이 물러나고 흑인 모델들을 점점점 많이 더 기용을 하게 되고 아시아 모델들이 많이 서고 디자이너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꼼데 가르송의 레이가 쿠보 여사는 백인 모델들만 거의 주로 썼었어요. 흑인 모델들을 쓰자 뭐 이런 목소리가 또 패션계에서 흘러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녀 역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이게 결국에는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라발 구릉이라는 브랜드도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고요. 뉴욕 패션위크에서. 그뿐만 아니라 자디겐 볼테르도 있었고 셀린도 있었고요. 그 에디 슬리먼이 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피비 파일로가 했었잖아요. 피비 파일로 역시 페미니스트였습니다. 랑방의 알버 엘버즈는 패션계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예요. 남자지만 그 역시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필요성과 목소리를 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었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의 특히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페미니즘과는 본질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좀 더 본질적인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본질적인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은 여성들에게 힘과 파워를 선사한다. 그래서 자기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게 굉장히 멋지다.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을 만드는 디자이너라는 그런 관점을 논하더라도 두서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패션계에서 사실 여성들의 파워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뭐 그녀들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점차 발전이 되고 이루어왔던 것들이 여성복을 중심으로 뭔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막 어디 연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면서 유명해진 분이 있죠. 엠마 왓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배우죠. 근데 그녀가 유엔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연설을 듣고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부당함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녀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 않다. 외모는 분명히 다르다. 사회적인 위치라던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뭐 이렇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를 외치고 이런 부분들은 남자가 봐도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크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탈코르셋이라던가 뭐 남성 혐오라던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박수를 보냈고 수많은 남성분들도 그녀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큰 박수를 보냈겠죠? 뭐 아까 간략하게 한국 페미니즘과 뭐 본질이 뭐 이렇게 좀 뭐 왜곡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 패션이라는 거는요, 페미니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옷이라는 요소 뒤편에는 항상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늘 있었고요. 보이진 않았지만, 옷으로 드러나진 않았어도 뒤편에서의 그런 뭐 정치 싸움 뭐 이런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거를 떠나도 항상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이에요. 이게 패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그게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예쁜 거에 끌리고 멋진 거에 끌리고 아름다운 거에 끌리고 자극적인 것에 끌립니다. 그 늘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현대,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역시 이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계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이 남성과 여성의 외모 차이는 제가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성이 남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뭐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이 페미니즘은 약간 그게 아닌 것 같아.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결여가 되어 있고, 단지 나 스스로가 편하기 위해서, 저는 좀 그게 되게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잘못됐고 옳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들고, 내가 나를 봐도 예쁘고 내가 나를 봐도 멋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원래 그런 건데,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뭔가 남녀가 계속 싸우고, 온라인상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남성 혐오가 나오고 여성 혐오가 나오고 서로 약간 핀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미우치와 프라다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페미니스트들한테 물리쳐야 될 가장 큰 적은 패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다고 이게 여성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대요. 그녀뿐만 아니라 프라다라는 브랜드 역시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잖아. 꽃무늬 옷을 입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나치게 여성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성으로서 꽃무늬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으면 스스로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를 깨달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 패션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했다. 그게 시각적으로 아름답다, 여성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든다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리스펙인 거죠. 자신들이 선택한 옷을 마음껏 입고 마음껏 즐길 자유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게 페미니즘인데, 요즘 시대가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양중이었습니다.